이제 고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뭡니까? 그냥 원자 한 개 있는 원자 핵 단위 소자로만, 단위 원자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고체로 들어가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가 간격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예요. 거의 오버랩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 양자 이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허용 에너지 레벨입니다. 고전적학으로 먼저 생각해요. 보아의 반경으로, 보아의 모델로부터 생각을 하겠어요. 보아의 모델을 쓰면 원자 핵이 있으면 궤도가 이렇게 돌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두 개 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는 8개의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 다음 이 8개의 궤도에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똑같아, 사실은. 근데 약간의 차이가 나죠, 그렇죠? 왜? 폴리의 베타 원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똑같은 스핀을 갖고 있는 전자, 똑같은 궤도에 한 개 이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궤도에서는 하나가 두 개 있는 이유가 두 개의 스핀이 다르죠. 나머지 다 똑같더라도 스핀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궤도는 어디 돼요? 8개의 전자가 다 달라야 돼. 그러면 스핀이 다른 건 4개, 4개로 나눠지겠죠. 그죠? 그럼 4개가 에너지가 서로 달라야 돼. 이 P 궤도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조금 스플릿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폭이 있어, 에너지. 여기에 이제 궤도가 3개, 4개가 있어갖고 S 궤도와 P 궤도 3개, 이렇게 4개 있어갖고 전자가 각자 한 개씩 있고 스핀이 다르니까 또 한 개씩 있어서 토탈 8개가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은 1s라는 궤도가 있어요.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 있으니까 그 전자는 각각 에너지가 같아. 하나의 에너지로 존재한다고. 두 번째 궤도에서는 ES가 있고 EP라는 궤도가 있어요. EP도 EPX, PY, PG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궤도는 이런 식으로 스플릿 되어 있지만 4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S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P가 있고, 3P도 역시 3개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4S가 나옵니다. 3D가 아직까지 안 나타나. 4S 다음에 3D가 나타나는 거니까 3D는 좀 딱. 실리콘이 어디까지 있냐 하면은 여기까지 존재합니다. 요 4개까지. 여기에 2개, 여기에 8개. 4개가 남죠? 14번이니까, 실리콘이. 실리콘이 원자 번호가 14번이니까 가전자가 14개 아니야. 그러니까 2개 차고, 그 위에 8개 차고 하면 10개 찼으니까 4개가 여기에 3S의 2개, 3P 쪽에 2개 있는 이와 같은 상태예요. 여기 단독으로 실리콘이 있을 때의 얘기야. 그러면 전자가 돌고 있는 건데 하나의 궤도 위에만 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까워져요. 2개의 원자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첫 번째 원자가 여기 있는 원자하고 여기 있는 원자가 첫 번째 궤도 같이 돌고 있어. 그렇죠? 여기 가까워지면 오버랩 되죠. 오버랩 되면은 여기에서 돌고 있는 이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하고 이 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똑같은 스핀에 똑같은 에너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폴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같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2개가 서로가 에너지가 약간 차이가 나요. 델타 E만큼. 그러니까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서 2개로 스플리트가 일어납니다. 존재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에 돌고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원래 있던 것보다 조금 낮아지고 이쪽에서 돌고 있는 전자는 원래 있던 것보다 조금 높아져서 서로 다른 궤도가 되어버리는 거지. 여기 2개 있을 때고 이것이 무수히 많으면 뭐 돼요? 무수히 많은 궤도가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궤도가 무수히 많은 궤도로 모임이 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밴드라 그래요. 자, 1S 밴드도 있고 2S 밴드, 2P 밴드, 3S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얘야. 왜? 이 밑에는 다 전자가 차 있으니까 여기는 1S 밴드. 전자가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에 2S 밴드도 꽉 차 있어. 2P 밴드도 꽉 차 있어. 3S 궤도가 꽉 차 있는데 여기 3S고 여기 3P입니다. 여기에 1번만 차 있어.
왜? 저기 6개 들어갈 수 있는데 2개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가까워지면요, 밴드가 모양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단독으로 존재했던 것이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붙어서 여기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실제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보니까 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 있던 2N개, N개의 만약에 전자가 모여서 다이아몬드 구조를 이뤘다면 2N개의 전자가 있을 거고 여기가 6N개의 자리가 있죠.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S궤도는 1개가 2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N개의 전자, 원자 핵이 모였으면 2N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 그 다음에 얘는 2P 궤도니까 1개의 궤도에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N개의 원자가 모여있으니까 6N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토탈 얘 두 개 합해가 8N개야. 8N개가 이렇게 늘어나서 다시 합쳐져서 위에가 몇 개 되면 4N개가 되고 밑에가 4N개가 돼요. 그래서 토탈 8N개가 된다고.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럼 원인이 없을 거야. 그렇게 되니까. 가까워지니까 그런 모양이고, 만약에 여기서 압력을 가해갖고 실리콘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격자 상수를 더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가니까 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점에서 요점 사이 간격이 넓어져. 나중에 이제 에너지 밴드 갭이 압력에 따라서 변화된다 그러는데, 그건 바로 이 이유야. 그러니까 실리콘과 실리콘 원자 사이 간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요 사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멀다 그러면 이 모델이야. 그 다음에 요 정도 모델은 뭐야 되냐? 완전히 8N개가 하나의 밴드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간격을 어떻게 되냐? 그럼 평상시에 이걸 이해하면서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격자 상수를 보니까 요 위치에 오더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4N개고 여기에 있는 4N개인데 원래 출발할 때 실리콘이 몇 개의 원자가 출발해요? 4N개의 원자죠? 한 개의 4개인데 N개의 원자들이 모였으니까 4N개의 전자가 있어. 그래서 밑에서부터 차 가면은 여기는 차, 여기는 완전히 비어있고. 그래서 에너지 레벨을 그리면 밑에 1에서 2에서 2P 3에서가 아니고 이제 여기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S가 될 거예요. 여기에 요 모델이 바로 얘고요. 밑에는 왜 되는지 관계없어. 어떤 모양이 될지는. 잠깐 얘 모양이 바로 얘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자가 차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밴드가 여기에 있는 요 밴드예요. 자, 여기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가 없는 케이스고요. 요거는 요 사이는 아예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 자리가 없어. 요 위치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 여기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 여기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밴드들이고, 밴드와 밴드 사이에는 이건 전자가 있더라도 존재할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저기는. 그리고 이 에너지 레벨이 여기서 있는 전자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고화형 모델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 궤도에 돌고 있는 전자가 외부에서 한유라는 에너지를 받으면 두 번째 궤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에너지 간격만한 에너지를 얻었는데 만약에 얘가 에너지를 얻어서 여기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면 전자가 흡수를 안 합니다. 강자 자체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밑에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이 든다. 여기 밑에 꽉 차 있고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밑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 올라가는 양이 여기서 이리로 갈 수 없죠. 왜? 여기도 꽉 차 있고 여기도 꽉 차 있는데 또 올라가려면은 안 되잖아, 그건 당연히. 그래서 얘 밑에는 안 되고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뭔가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 두 개의 밴드만 우리 관심사지 나머지 밴드는 위에는 다 비어 있고 밑에는 꽉 차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밴드의 아래쪽에 있는 전자가 일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주로 요 근처에 있는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이 라인 두 개만 딱 긋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요 에너지 레벨이 얘가 되고 요 에너지 레벨이 얘가 되는 거예요. 즉 요것이 여기로 오고 요것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 범위에 비어 있고 그 위에는 허용되지 않는 밴드가 있는데 뭐 요 정도 우리가 가지고 여기서 있는 전자가 여러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다 비어 있고 2m로는 다 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밸런스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 회로에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요. 밸런스 밴드. 얘를 갖다가 컨덕션 밴드.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의 제일 작은 에너지를 갖다가 EC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의 최고 에너지를 EV라고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이를 갖다가 밴드갭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EG라고 얘기해요. EV, EC-EV만은 그런 식으로 허용 에너지 레벨이, 여기는 허용 에너지 레벨, 여기는 허용하지 않는 에너지 레벨 간격,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거기 이제 우리 보안 모여에서 일반 고전역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EV고요. 여기가 EV고, EC로 할까요? 여기가 EC고, 그 위에 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자하고 여기 있는 전자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여기 있는 전자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게 축이 에너지 레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에너지는 아래에 있는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많아. 많은데 어떤 에너지가 많았냐 하면은 이 EC라는 것이 요만큼 있다는 것은요, 이것이 포텐셜 에너지가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반 위에 공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선반에 있는 공이 움직일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선반에 그 위에 있는 요 공이 움직이고 있는 공을 보면은 선반이라는 높이 때문에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렇죠? 그걸 합행기 토탈 에너지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는 그냥 EC라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어. 운동량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전자는 요만한 위치 에너지에서 차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운동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자가, 이 회로는, 이 그림은 거리 X에 따라서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들다 보니까 어떤 전자는 가만히 서 있는 게 있고 어떤 전자는 운동하고 있는 전자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운동량과 또 관련이 있을 거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EK 다이어그램입니다. 에너지 레벨과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량 K예요. 파수인데 이게 운동량 P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K가 운동량의 의미니까 EK 다이어그램은 전자가 있으면은 위치 에너지가 얼마,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 그래서 이거는 거리 X에 따라서 에너지 E를 그렸지만 EK 다이어그램은 축이 K의 값에 따라서 에너지 E가 얼마가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허용 밴드는 어떻게 되고 허용하지 않는 밴드는 어떻게 되는지를 K도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원자 고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체 속에 보면은 원자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포텐셜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때문에 돌고 있는 전자하고 얘 때문에 돌고 있는 전자들이 어떤 레벨에서 이렇게 후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어. 운동량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높이는 유한한 높이고 격도 유한한 폭이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터널링이 일어나죠. 비록 얘네들이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 배리어 높이보다는 적지만은 얘네들이 터널링이 돼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쫙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고체 내에서 전자가.
베큐음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움직이는데 고체 내니까 베큐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 핵에 의해서 필드에 의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있으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전자는 요 피리어 때문에 갇혀 있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놓고 공을 갖다가 여기서 놔. 그러면은 이 공은 여기서 왔다 갔다 밖에 뭐 하지? 넘어오지를 뭐 한다고. 이 고전역학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이것들이 턴연령에 의해서 지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쪽 궤도를 돌고 있던 전자가 어느 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옆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그러니까 이건 1차적으로 내가 그린 거지. 배리어가 이쪽 모양도 있고 위로도 있죠. 그죠? 왜냐? 고체 내니까 원자 핵들이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못 그리죠. 포텐셜하고.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3차원인데 포텐셜까지 그리려고 그러면 4차원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4차원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2차원적으로, 그리고 1차원적으로 원자 핵이 구성되어 있고 2차원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갇혀 있는데 이것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쪽 궤도를 돌고 있던 전자가 옆에 있는 원자로 이동을 하는데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나 하면은 10의 7성 cm 파세크 정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전자가. 돌고 있는 원자가 아니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이 속도가 이게 서멀 벨로시티예요. 이것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더 빨라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은 떨어지고 온도에 의해서 얘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 운동량에 의해서 얘네들이 속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운동량은 원자 궤도를 돌고 있는 운동량 있죠? 각 운동량.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하나 갖고 있는 운동량 중에 자기 궤도를 돌고 있는 이 운동량을 빼고 역궤도로 막 움직이는 이 운동량이 바로 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를 막 이동하는데 전자가 그 이동하는 속도가 10의 7성파 cm/s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방향이 랜덤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오는 것처럼 안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운동량 K는 P는 그 궤도를 돌고 있는 운동량이 아니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운동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형에서 전자의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그 파동이 움직이는 속도가 바로 운동량 K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가 사인 XT가 E의 J의 오메가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이때 파동이 움직이는 속도가 바로 운동량 K와 관련이 있다. 자, 이거 곡선이 되니까 사실은 원자 핵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사이 포텐셜이 곡선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어프로시메이션 그러니까 모델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크로닉 페니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와 같은 모델을 이런 식으로 모델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쫙 주기적으로 연성돼가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3차원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3차원적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1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전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어. 한쪽으로만. 그래서 X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겠다.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로에서 레벨에서 끊어버려. 그래서 요는 V가 제로인 케이스고요. 요는 V가 어떤 의미의 값, V제로로 수렴하는 어떤 일정한 높이로 생각하기. 백균 레벨이 사실은
저게 베큐um 레벨이고 밑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중간에 뭐 전자가 어차피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질 거니까 전자가 있으면 그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토탈 에너지는 E야. E가 V0 제로보다는 크고 V0보다는 작은 갇혀 있는 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브라치 원리가 있는데요. 브라치 정리. 이게 뭐냐면 주기적인 포텐셜 함수가 그러니까 주기적인 함수다. 바로 이와 같은 케이스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포텐셜 함수죠, 그렇죠? 전압이 제로, V0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포텐셜이 저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파동 함수 phi x t는 이제 t까지 펴봅시다. psi x는 이번에는 ut의 e의 j의 kx로 표현이 된다. 이것으로 표현 가능. 자, 어떤 의미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리어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포텐셜이 V0고 여기가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 E가 V0보다 적으면 여기는 지수적으로 E의 K의 2X 여기는 E의 J의 K1X 이렇게 해서 K1은 H밥의 자성분의 루트 H밥분의 2M E가 되고 K2는 H밥분의 루트 2M의 V0-E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때는 여기 있을 때의 파수하고 여기 있을 때의 파수가 달라. 그런데 임의의 파수 K로 전체적으로 영역이 1이 있다. 포텐셜이 제로가 되든 포텐셜이 V0가 되든 얘로 그러니까 파수가 K로 그냥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성분은 어디 있냐? UX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UX 빼고 나면 나머지가 어떤 진행 속도가 K 그러한 파수가 K인 어떤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나 여기에 있는 파동함수나 뭐 여기는 같을 거고요. 주기함수니까 파동이 요 영역에서는 다 같아요. 여기서도 다 같고 그것이 구성적으로 E의 J의 KT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성분은 어디 있냐? 다 UX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UX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풀려 그래요. 뭐에서? 슈레딩거 파동 방식으로부터. psi x에 대해서 만들어진 파동 방식을 이번에 얘를 대입을 해서 UX에 대한 파동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UX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변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psi x를 갖다가 2차 미분한 얘를 갖다가 먼저 구하겠어요. 그러면은 psi x를 갖다가 1차 미분한 걸 다시 2차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한 번 미분해. 그러면은 얘를 먼저 미분하면 JK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E의 JKX, UX가 되고요. 그래서 E의 JKX의 UX를 먼저 미분하는 경우 그 다음에 JK가 앞으로 나오고 얘를 미분하면 JK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얘가 되는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JK의 E의 JKX고 얘가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 얘를 미분하면 얘는 그냥 쓰고 2차 미분이 되죠. 그 다음에 열로 들어가면은 앞에 있는 얘를 쓰면 JK는 앞으로 나오고 여기에 요건 나오고 UX를 미분한 거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JK가 또 나오니까 마이너스 K 자성 E의 JKX에서 UX가 됩니다. 그리고 요걸 엮고 요 자리에는 요 psi X 대신에 얘를 엮고 그러면 모든 항에 E의 JKX라는 항이 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러면 그거 나무 있으면은 얘를 먼저 쓰겠어. 2차 미분. 이렇게 됐고 요걸 쓰면 dx분의 d 자승의 ux 그 다음에 얘하고 더해지죠, 그쵸? 두 배의 2k의 dx분의 dux 그 다음에 얘 쓰고 마이너스 k 자승이 있으면 돼요. 여기 ux 앞에. 그래서 마이너스 k 자승 전체 UX 이런 식으로 UX에 대한 미분 방식으로 바뀌어져요.
따라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좌표를 정확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좌표를 만들고 이걸 x. 그래서 요점의 좌표를 제로. 이걸 a. 이건 요 폭을 b라 했으니 이거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쓰겠어요. 이건 v가 제로인 케이스고 이거는 v 이코로 v0라는 케이스고요. 좌표 x 좌표는 요점의 좌표를 제로, 요점의 좌표를 a, 요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b. 그러면은 포텐셜이 제로인 영역은 a 구간이 a고 폭이, 그 다음에 포텐셜이 v0인 폭은 b고, 주기는 a 플러스 b고요. 요거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1영역, 포텐셜이 제로인 케이스가 1영역, 포텐셜이 2인, V0인 영역을 2영역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1영역에서의 방정식, 미분 방식은 dx의 자성분의 d 자성의 u1x, u1x 플러스 여기 u1x, 그 다음에 j의 2k의 k의 dx분의 d u1x 플러스 h바의 자성, h바의 자성분의 2m의 v 마이너스 1영역이니까 v0, v가 제로죠, 그렇죠? 2 마이너스 k 자성의 ux, u1x는 제로다. 자, 그 다음에 h바의 자성 분의 2m,e를 갖다가 우리는 알파의 자성으로 두겠다. 그러니까 이걸 알파의 자성으로 두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선형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 선형 미분 방식 해놓아야 돼요. dx분의 d를 라지 d로 치환하면 d 자성 마이너스 플러스 j의 2k 곱하기 d 플러스 알파의 자성 마이너스 k 자성은 제로 되는 d의 근을 구하면은 그걸 지수로 만드는 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근의 공식이요. d는 2분의 반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k, jk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jk의 자성 마이너스 ac니까 알파의 자성 플러스 k 자성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jk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알파의 자성 마이너스 j 플러스 k에 플러스 마이너스 j 알파. 따라서 u1x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a1에 2에 한 개의 건 마이너스 j의 k 플러스 알파의 x 플러스 b1에 2에 마이너스 j의 k 마이너스 알파의 x.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함수를 u1x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u2x. 그러니까 사실은 제로에서 제로에서 x가 a 사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u1x가. 그 다음에 u2x. x가 제로에서 a에서 b, 마이너스 b에서 x가 a까지. 자, 여기에 영역을 구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똑같이 포텐셜 v0고 주기함수니까 앞에서 구하나 뒤에서 구하나 똑같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b0에서 b에서 제로까지를 구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a에서 a 플러스 b까지 구해도 되고. 여기 표현이 편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u2x가 들어갑니다. 대신 여기에 달라지죠, 그렇죠? 자, 요 사이에는 포텐셜이 v0니까 dx 자성분의 d 자성의 u2x 플러스 j의 2k의 dx분의 d u2x 플러스 hy 자성분의 2m의
E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K의 자성의 전체의 U2X는 제로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갖다가 H바이 자성 분의 2배의 M의 E 마이너스 V0를 베타의 자성으로 두겠어요. 자, 두 번째 영역에서 V0가 E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V0가 E보다 에너지,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는 포텐셜이 높아야 돼. 낮으면 큰 의미가 없어. 그냥 가는 거야. 그죠? 높을 때 턴넬링이 일어나는 거니까 V0가 E보다 크다는 말은 이 값이 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허수가 된다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갖고 있고요. 그래서 베타의 자성을 두면 베타의 자성 마이너스 K 자성이 되죠. 그럼 아까의 함수하고 이거는 알파의 자성을 뒀고 이번에는 베타의 자성을 뒀으니까 알파 대신 베타를 넣으면 되지. 그쵸? 똑같잖아. 그래서 U2X는 여기다가 요 알파 대신에 베타를 넣으면 돼. 그래서 A2에 E에 J에 마이너스 J에 K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B2의 E에 마이너스 JK 마이너스 알파의 X. 자, 써야 할 게 있으니까 여기서 알파의 정의는 이렇게 뒀고 베타의 정의는 베타의 자성은 이렇게 뒀는데 H바의 자성분의 2m 곱하기 E 마이너스 H바의 자성의 2m V0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알파의 자성이 알파의 자성 마이너스 H바의 자성분의 2m의 V0 베타와 알파의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수 A, B, C, D를 구하면 A1, B1, A2, B2를 구하면은 각 영역에서의 우리가 파동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UX를 구하고 U1X를 구하면은 파이1X도 구해주고 U2X를 구하면은 파이2X도 구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A1, B1, A2, B2를 구하려고 이제 경계 조건을 바운더리 컨디션을요. 자, 뭐냐 하면은 파이가 연속이다. 그 사이 X가 연속이라는 것은 X가 제로일 때 코사인 1번 영역에서의 값과 2번 영역에서의 값이 같아야 된다. 이게 2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사의 X 자체가 U의 X의 E의 J의 KX니까 얘는 연속함수 맞죠? 그렇죠? X 값이 어떤 포인트든지 얘는 연속함수예요. 그렇죠? 자, 얘가 연속이 되고 얘가 연속이면 얘는 당연히 연속이어야 돼.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가 돼야 연속함수가 되지. 만약에 어떤 연속함수가 있는데 불연속함수를 곱하면 뭐 해야 돼요? 요즘에서 곱한 거는 불연속이 돼버려. 요거 곱하기 요거 하고 요거 곱하기 요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불연속이 돼버리면 그거 곱하는 거는 당연히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곱했던 게 연속되려면 각자가 연속이 돼야 돼. 그래서 얘가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이고 그러면 얘는 UX는 당연히 연속이 돼야 되니까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U1의 제로는 U2의 제로하고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dx분의 d psi x가 연속이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dx분의 d psi x는 dx분의 du의 e의 jkx 플러스 jk의 e의 jkx의 ux 이렇게 쓴다고요. 야, 얘는 연속이라 그랬고 얘도 연속이고 이 전체가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연속이 되려고 그러면은 얘가 불연속이면은 불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를 더하면 불연속이 돼야 돼. 당연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자연적으로 연속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연속이면 얘가 연속이니까 얘도 연속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UX도 미분하면 연속이 돼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dx분의 dux도 연속이다. 즉 dx분의 d의 u1x의 x 이꼬르 0는 dx분의 d의 u1 u2x의 0가 같다. 이 두 개가 같고 그 다음에 A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점에서도 연속이 돼야 돼. 자, 그러면은 U1의 A는 U2의 A를 적는데요. U2의 A는 U2의 마이너스 B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B로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A점에서 연속이 되니까 dx분의 d의 U1의 x 대신에 A는 dx분의 d의 U2의 x 대신에 오늘 마이너스 B를 띄요. 응? 자, 이건 다 풀려서 다 Q, U1x B1의 E의 마이너스 J의 K 마이너스 알파의 X. 자, 요 조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4번 이렇게. 1번은 U1하고 U2가 제로에서 같다. 그럼 제로야 그러면 얘 제로 1, 1 되니까 A1 플러스 B1. 여기다가 0, 0 이으면 A2 플러스 B2. 1번씩. 그 다음에 얘를 쓰겠어요. U1A 였는 거는 얘에다가 A를 였는 거예요. 그러면 A1에 E의 마이너스 J의 K 플러스 알파의 A 플러스 B1에 E의 마이너스 J의 K 마이너스 알파의 A는 여기다가 이제 B를 였는 거예요. 마이너스 B를 였습니다. 그러면은 A2에 E의 마이너스 J, 이 B, 마이너스 B를 했으니까 플러스 K 플러스 베타의 B 플러스 B2의 E의 JK의 J의 K 마이너스 이미 풀렸네. 베타의 B 이렇게 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얘를 쓰는 거예요. 한번 미분해서 x 대신 제로 잡는다. 자, 이 함수에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J, 얘가 앞으로 나오고 x 대신 제로 잡으면 이 텀이 1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J의 K 플러스 알파의 A1 플러스 마이너스 J의 K 마이너스 알파의 B1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미분해서 마이너스 J의 K 플러스 베타의 A2 마이너스 J의 K 마이너스 베타의 B2 이것이 세 번째 식. 네 번째 식은 여기서 미분해서 요거는 5분의 A였고 얘는 미분해서 B를 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J의 K 플러스 알파의 A1의 E의 마이너스 J의 K 플러스 알파 A 플러스 마이너스 J의 K 마이너스 알파의 B1의 E의 마이너스 J의 K 마이너스 알파의 A는 얘를 미분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습니다. 이러면은 a2에 마이너스 j의 k 플러스 베타의 a2의 e의 j의 k 플러스 베타의 b 마이너스 j의 k 마이너스 베타의 b2의
E의 마이너스 J의 K 마이너스 베타의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와야 되지. 자, 4개의 식으로부터 이 4개 1, 2, 3, 4로부터 A1, B1, A2, B2를 구해내야 합니다. 자, 1번식을 보니까 A1 플러스 B1, A2를 1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A1 플러스 B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B2는 제로. 항에 A1이나 B1, A2, B2가 없고 우르변의 상수가 0이에요. 자, 두 번째 식도 보면은 A1이 들어가 있는 항, B1이 들어가 있는 항, 얘가 넘어가면 A2가 들어가 있는 항, 얘가 넘어가면 B2가 들어가 있는 항 이꼴 제로. 세 번째 항을 보면요. A1이 들어가 있는 항, B1이 들어가 있는 항,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은 A2가 들어가 있는 항, 얘가 넘어가면은 B2가 들어가 있는 항은 제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제로가 되는데, 그러면 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A1, B1을 갖다가 쉽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A1에 A1 플러스 A11, A12, B1 플러스 A13, B1, A2 플러스 A14, B2는 제로. 상수를 좀 보고 여면 돼요. 그 다음에 A21에 A1 플러스 A22에 B1 플러스 A23에 A2 플러스 A24에 B2는 제로. 그 다음에 A31에 A1 플러스 A32에 B1 플러스 A33에 A2 플러스 A34에 B2는 제로. 그 다음에 A41에 A1 플러스 A42에 B1 플러스 A34에 41, 42, 43 A2 플러스 A44에 B2는 제로. 자, 이 네 개의 연립 방식을 풀 때 A1은 어떻게 풀어요? A1은 디터미넌트 A11, A12, A14 쭉 가서 A41, A44 분의 디터미넌트 이 자리에 우변을 넣자. 그래서 우변을 넣어. 그 다음에 작석. 이거는 제로입니다. 한 라인이 0이다. 한 열이 0이다. 그의 디터미넌트는 제로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려면 얘 곱하기 얘하고 얘 뺀 나머지 항의 디터미넌트 플러스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 뺀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다 제로니까 올 제로 곱하기 제로 곱하기 제로 곱하기 제로 그러니까 제로라고. 분자는 제로고 분모는 어떤 값이 되는데 A1 값이 제로가 아닌가면 A1이 제로면 웨이브 자체가 없는 거예요. A1만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B1도 제로고 C1도 제로고 A2도 제로고 다 제로죠. 그렇죠? 올 제로가 된다는 것은 부사의 X1도 없고 부사의 2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로니까 얘가 제로가 되면 제로가 아니면 답이 제로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얘가 제로 될 수밖에 없어서 얘하고 얘하고 제로분의 제로로 해서 어떤 값이 나와야 돼. 그래서 1, 2, 3, 4번 중에 만들어지는 이 분모의 디터미넌트가 반드시 제로가 되어야만이 파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조금 복잡해. 그러니까 책에는 없는데 그냥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자, 1번식에 써야 됩니까?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째 식은 E에 마이너스 J의 K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E에 마이너스 J의 K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얘는 E에 J의 K 플러스 베타. 아, 이게 A가 빠졌네. A, B. E에 J의 K 마이너스 베타의 B. 그 다음 3번식은
마이너스 J의 K1, K 플러스 알파에 마이너스 J의 K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J의 K 플러스 베타. 플러스 J의 K 마이너스 베타. 이게 마이너스가 붙여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은 수당 말합니다. 마이너스 J의 K 플러스 알파의 E의 마이너스 J의 K 플러스 알파의 A. 그 다음에 J의 K 마이너스 알파의 E의 마이너스 J의 K 마이너스 알파의 A. 그 다음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제로가 되어야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4 곱하기 4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해요? 얘에 대해서 3 곱하기 3 매트릭스, 얘에 대해서 3-3 이렇게 계산을 해. 그것이 제로 되는 조건을 구해보니까 물리학자로 해갔겠죠. 엔지니어는 그런 까지 할 필요 없어요. 물리학자가 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두 배의 알파 베타 분의 마이너스 알파의 자성 플러스 베타의 자성에 사인 알파 A 곱하기 사인 베타 B 너 플러스 코사인 알파 A 코사인 베타 B 너 코사인 K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만족을 해야 이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돼서 파동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이 만족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상수값이 돼서 파동이 없으니까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에 전자가 존재하려 그러면은 여기 전자가 존재하려 그러면 이 식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식을 만족하는 밴드가 있으면 그 밴드는 허용 밴드가 된다는 거지. 여기 들어있는 K 값과 여기 들어있죠? 베타에 V0라는 값이 있고 여기 E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E와 K의 관계식이 됩니다. 이 식으로부터 유출해내는 게. 그러면 그것이 바로 EK 다이어그램이야. 쉽게는 안 풀리겠죠. 그쵸? 그래서 푸른 사람을 얘기를 해보면은, 들어보면은, 이제 베타가 자, 여기서 우리가 가정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E가 V0보다 적었으니까 전자가 갇혀 있는 거예요. 고전역학으로는 갇혀있지만은 양자역학으로는 터널링이어서 지나간다. 갇혀있으면 의미 없으니까. 그것만 가만히 있을 거니까. 그렇지는 않죠. 계속해서 가는 거니까. 고전역 E가 포텐셜보다는 낮아서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베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베타의 자성이 음이 된다 그랬으니까 베타가 허수니까 허수를 뺀 제2의 감마라고 되겠습니다. 그럼 감마는 실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베타 대신에 여기다가 이제 제2 감마를 여. 그러면은 얘에다가 여면 마이너스 알파 자성이 되니까 여기가 2 알파 곱하기 얘를 여면 제2의 감마에 분의 감마의 자성 마이너스 알파의 자성이 됩니다. 요거는 베타 대신에 제2 감마를 여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면은 그냥 그대로 사인 알파 A가 되고요. 여기다 이으면 사인 제2의 감마 B가 됩니다. 좀 딱 생각하고요.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A 코사인의 감마 B 제2의 감마 B B는 코사인의 K의 A 플러스 B
자, 이것도 너무 복잡해서 못 풀겠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B가 제로로 수렴하고, 그러니까 요 폭이 제로로 수렴하고, 자,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있는데, 격자와 격자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으면은, 요렇게 되어요. 요 폭이 굉장히 좁다는 거죠. 그래서 B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면, V0는 굉장히 커서 얘를 찌그러뜨리니까 쫙 찌그리면은 이게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V0는 무한대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B와 V0는 얘는 제로로 수렴하고 얘는 무한대로 수렴하는데 얘는 유한한 값으로 간다. 네, 비슷하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정을 두는 겁니다. 이거조차도 가정이 틀렸죠. 그렇죠? 이렇게 곡선을 직선화시켰고, 직선화시킨 것조차도 안 되니까 얘를 줄이고 얘를 키우는 거예요. V0는 무한대로 키우고 B는 제로로 수렴하는데 B 곱하기 V0는 유한한 값으로 두겠다. 자, 베타의 자성이 뭐냐 하면 H바의 자성분의 2m의 E-V0였고요. 알파의 자성은 H바의 자성분의 2m의 E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마의 자성은 왜 돼요? 마이너스 베타의 자성이 되죠. 그렇죠? 감마의 자성, 이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은 베타의 제곱이니까 감마의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의 자성.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H바의 자성분의 2m의 V0 마이너스 H바의 자성분의 2mE가 됩니다. 얘는 뭡니까? 알파 자성이죠? 그래서 H바의 자성분의 2m V0 마이너스 알파의 자성입니다. 자, V0가 E보다 훨씬 더 크니까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요. 적당히 말해서 얘하고 비교하면 V0가 E보다 크니까 얘가 의미 없고, 그쵸? 그래서 감마의 자성은 얘가 되고 H바의 자성분의 2배의 M의 V0가 되고, V0가 무한대로 수렴하는 거니까 감마도 무한대로 수렴하는 거예요. 지금 요 조건을 만족하면 요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E가 V0보다는 훨씬 더 적은 거다. 포텐셜보다는 훨씬 적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하면은 감마의 자성이 이런 식으로 되고 V0가 무한대로 수렴하니까 감마도 무한대로 수렴한다. 사인에 제2의 감마 B. 사인 세타는 오일러의 공식 뜨면 제2분의 E의 마이너스 J 세타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J 세타 되겠죠? 이건 뭡니까? 하이퍼볼릭 J분의 1 곱하기 사인 하이퍼볼릭 J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하이퍼볼릭은 세타와 J 세타, 얘가 헛수면 얘가 실수가 되고요. 얘가 실수면 얘가 헛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J라는 카운트가고 감마 B니까 세타 대신에 J 감마 B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J 감마 B를 넣으면 J 곱하기 J 감마 B니까 마이너스 J 감마고 사인 하이퍼볼릭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사인 감마 B, J 감마 B는 원래 J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인 하이퍼볼릭 마이너스 감마 B예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됩니다. 그걸 요 자리에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 없어지고 감마보다 알파 자성이 워낙 적어서 무시하고 감마 하나 약분되고 J분의 1이 있으니까 JJ 곱하면은 약분되죠. 그러다가 이거를요 탁 들어가면은 분모에 J가 있고 얘도 J가 있으니 마이너스 나오죠. 그 마이너스하고 얘하고 약분되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남는 거는 뭡니까? 2알파분의 감마가 남아있고, 여기는 사인 알파 A가 되고, 여기는 사인 감마 B가 되죠. 그쵸?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B. 이 알파분의 감마 예 사인 알파 A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B 플러스 코사인 알파 A 코사인 자 코사인 이것도 한번 봅시다. 코사인 J의 감마 B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2의 J 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세타니까 코사인 하이퍼블릭 세타가 됩니다. 그쵸? J 세타죠. 이거는 J가 앞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J 감마 B는 요 J 감마 B를 뭐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하이퍼블릭 마이너스 감마 B인데 코사인 하이퍼블릭은 부호 관계없죠? 이거 부호 반대되면 이 두 개 항 바꾸면 되니까. 따라서 얘는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얘가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B로 바뀝니다. 는 코사인 K의 A 플러스 B. 자, 여기서 여기다가 알파 A를 표현하고요. 그럼 얘 알파 없어지고 A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고, 그렇죠? 요것도 감마 B를 써. 감마 B로 쓰면은 감마 하나 더 곱해야 되고 A가 있고 B가 없는데 하나 썼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디터미넌트가 제로 된다는 식이 요시까지도 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있어요. 감마의 자성이 뭡니까? 감마의 자성이 마이너스 베타의 자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H바의 자성분의 2배의 M의 V0 마이너스 E였어요. 그런데 E가 V0보다 훨씬 더 적으니까 얘를 무시하고 여기다 대입을 해. 그러면은 이 약분되니까 H바의 자성분의 M의 AB V0가 됩니다. 요걸 그대로 연 거예요. E를 무시하고 요걸 요 감마 자성 대신에 이러면은 H바의 자성 2는 없어지고 M의 AB의 V0 요 B V0가 유한한 값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A분의 사인 알파 A 이거는 그대로 두고 얘는 어디로 가느냐 감마가 어디로 가요? 아 B가 수렴하는 거니까 세로로 감마 B도 세로로 수렴하는 거죠. 그렇죠? 자 진짜 볼까? 감마 값이 뭐 안 들어가요? B는 제로로 가더라도 감마는 제로로 간다고. 그럼 뭐 돼요? 무한대로 가고 제로 곱하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래서 B에다가 B 곱하기 B를 제로 감마를 한번 보자. 감마의 자성은 H바의 자성분의 2배의 M의 V0 마이너스인데 V0는 어떻게 해서 2는 무시하고 그래서 감마는 H바분의 루트 2M 곱하기 루트 V0입니다. B 곱하기 V0가 유한한 값이야. B는 제로로 수렴하고 V0는 무한대로 수렴하는데 제로 곱하기 무한대, 극한소 곱하기 극대값이 유한한 값이라는 것은 B가 감소하는 속도하고 V0가 증가하는 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트 V0는 V0보다는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무한대로. 자, 그러면 V0가 감소하는 속도보다는 루트 V0가 더 천천히 증가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하면은 감마는 제로로 V0하고 그래서 B 곱하기 감마는 제로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비록 B가 제로로 수렴하고 감마는 무한대로 수렴하지만 B 곱하기 감마는 제로로 수렴한다. 실제 해보니까
감마가 루트 V0에 비례하는 거니까 V0가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천천히 증가한다. 감마는. B가 속도의 감소하는 속도와 V0 속도가 같아야 유한한 값이니까 V0가 증가하는 속도, 루트 V0가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B가 더 빨리 제로로 수렴하는 거니까 곱하면 제로로 수렴하는 거예요. 다시 말 이런 리미트 x가 제로로 가는데 x 곱하기 x분의 1은 유한한 값이야. 뭐 a라 쓰면 그죠? 그때는 x가 제로로 수렴하는 속도하고 얘 무한대로 증가하는 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가하는 속도 얘가 제곱을 써먹어야 돼요. x 제곱은 제로로 수렴하는 속도가 빠르고 이거는 무한대로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분하면은 제로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마 A가 감마 B가 제로로 수렴해. 그러면은 여기가 분모 감마 B가 있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죠. 맞아요? 근데 얘는 하이퍼블릭이거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분의 sin 하이퍼블릭 X다. 이 말은 이 sin 하이퍼블릭 X가 뭡니까? 2분의 J의 2분의 2x 2분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분의 2x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예요. x는 미분해 분자 분모라. 그럼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렇죠? 그럼 x가 제로로 가면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2x는 1로 갈 거고 마이너스 값이나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야. x가 제로로 가면 역시 1로 가. 그래서 2가 되고 분모 2니까 1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sin x분의 sin x도 1이지만은 x분의 sin 하이퍼블릭도 x가 1이다.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갔냐면 1로 가죠. 그래서 이제 항이 빠져. 그 다음에 감마 b가 제로로 가면 이거는 또 어디로 가겠어요? 역시 1로 가죠. 그렇죠? 2분의 2x 플러스 2 방금 미분해도 가고 똑같잖아. 그래서 얘도 1로 가. 그래서 남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남죠.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쓰는 식이 바로 요 식이라는 거죠. 2분의 감마의 자성 a 곱하기 b에 알파 a분의 sin 알파 a 플러스 코사인 알파 a는 코사인 k 플러스 k에 a 플러스 b b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a만 남네. a가 뭡니까? 여기에 원자가 있잖아. 원자 핵이. 그러면 이 두 기가 원자 사이 간격이에요. 근데 B가 제로로 갚았으니까 A가 전체죠. 그래서 A는 간격이에요. 원자와 원자 사이 간격. 격자 상수입니다. 거의. 만약에 심플 큐빅이라면 그리고 요 값을 갖다가 요 값을 우리는 P라고 부릅니다. P 프라임. 그래서 P 프라임을 쓰면 2분의 감마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에 되니까 H바의 자승분의 2배의 M의 V0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렇죠?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 얘는 무시한다면 2의 H바의 자승분의 2배의 M V0 AB 이렇게 나옵니다. 2 약분됐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P'은 H바의 자승분의 2배의 M의 AB V0 이렇게
그 다음에 P 곱하기 P가 저렇게 나오면은 P 프라임 곱하기 알파 A분의 사인 알파 A 곱하기 박스 코사인 알파 A는 코사인 K. 요것이 만족하는 K 값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파등이 존재한다.